국민들은 개돼지.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어느 영화에서 인용되었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뚜껑을 따지게 해줬습니다. 돈, 권력, 심지어 펜대 하나로 국민들을 이용해왔던 썩어빠진 권력의 모습, 참 일관되게 이어져 왔습니다. (20년) 넘게 붓을 꺾고 온 나는 교원 노릇을 하던 중 만난 소년, 그의 젊은 홀어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터전 낙동강 하류 모래톱, 이들 이야기가 묻힐까봐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명문 K중학교에서 선생님을 할 때의 일입니다. 비가 억수로 오는 첫 수업 시간에 비에 흠뻑 젖어 지각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나룻배로 통학을 하는 건우라는 아이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건우에게 끌리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가 없이 할아버지가 검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정 방문 전 그가 써낸 장문을 보고 나서입니다. 섬 얘기란 제목의 이 글은 자신의 고향 조마이 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마이 섬은 수백 수천 년 동안 모래가 밀려와 만들어진 땅인데, 일제 때 일본 놈들 소유였다가 해방 뒤에는 국회의원, 그 뒤에는 또 어느 유력자 소유로 실제 거기서 터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소유주가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애가 쓴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냉정하고 쎄한 분위기의 글입니다. 오전 수업만 있는 날 건우네 집으로 가정 방문을 가게 됩니다. 오지게 먼 거리라 버스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내려서 또 걸어가면서 이것저것 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건우가 2살 때 6.25 전쟁에 나가서 죽고 젊은 홀어머니, 할아버지, 삼촌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길쭉한 주머니 같다 해서 조마이 섬이라 불리는 건우의 고향은 딱히 마을이라 할 것도 없이 그저 집 한두 채씩 띄엄띄엄 있는 정도입니다. 곧이어 건우 어머니를 만나고 가정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의 바른 그녀에게서 왠지 모를 기풍이 느껴지고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건우 집을 나오다가 우연히 윤춘삼과 건우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윤춘삼과는 전쟁통의 감옥에서 만나 잘 알던 사이입니다. 그는 조마이 섬에 문둥이 환자들을 강제 수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싸웠고, 송아지 소유권 문제로 청년단체와 다툼을 해서 송아지 빨갱이란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건우 할아버지는 전형적인 억센 시골 노인네로 갈바세 영감으로 불립니다. 그는 얼큰하게 취해 한 잔 더 하자며 낮부터 술집으로 이들을 끌고 갑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조마이 섬의 기막힌 사연에 대해서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1905년 이완용이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을 맺어 조선 토지 사업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농민들로부터 땅을 뺏고 국유화시켜버렸습니다. 그 후로 국회의원이 소유가 되더니 또 얼마 후에는 하천 매립허가를 얻은 유력자의 손에 넘어갑니다. 선조 때부터 이 땅에 터를 잡고 물과 싸우면서 개발해온 농민들은 그냥 무시당한 채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했던 것입니다. 또 정치하는 놈들은 언제나 큰 도적질을 해대면서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하니 어쩌니 개소리 해대는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섬에서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문둥이를 떼거지로 배에 태워 투입시켰고, 이를 저지하다가 문둥이에게 팔을 물리기도 했다며 영광의 상처를 꺼내 보여줍니다. 또 첫째 아들 건우 아버지는 전쟁에 끌려나가 죽고, 둘째 아들은 원양어선을 탔다가 거지같은 배로 인해서 떼죽음을 당하지만 보상도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바세 영감의 슬픈 노랫자락으로 술자리는 마무리됩니다. 그 후 두어 달이 지났을 즈음 폭풍으로 인해 낙동강물이 범람해서 온 도시를 뒤엎고 조마이 섬마저 잠기게 됩니다. 무언가에 이끌려 건우를 찾기 위해 달려가다가 윤춘삼을 만나 그간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조마이 섬에 유력자 일당이 만들어 놓은 어설픈 뚝이 있었는데, 폭풍으로 인해 뚝이 터지게 될 것을 걱정한 갈바세 영감이 이를 허물려고 합니다. 유력자 일당은 이에 이를 저지하려고 하고, 그 와중에 갈바세 영감은 일당 중 한 명을 급류에 밀어 죽게 합니다. 다행히 뚝은 허물어져 마을은 살렸지만 갈바세 영감은 마을 사람들 청원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로 구속되어 버리고, 건우 또한 새학기가 되어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조마이 섬에 군대가 주둔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힘을 가진 권력자와 이에 저항하는 힘없는 농민, 극명하게 이분화된 사회를 나타냅니다.
이를 위해 조마이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제시하고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조마이 섬은 낙동강 물길이 긴 세월 동안 만들어준 땅입니다. 농민들은 이를 가꾸고 보존해오지만 일본 놈들한테 뺏기고 이후 쪽발이 갠으로 타던 국회의원, 돈 많은 놈들에게 넘어갑니다. 이에 갈바세의 영왕과 윤춘삼은 권력에 맞서 싸워보지만 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군대에 의해 조마이 섬은 점령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 김정환은 1943년 일제탄압이 극에 달할 무렵부터 절필을 하고 이후 1966년 컴백작으로 모래톱 이야기를 발표하게 됩니다. 학교 문학 시간에 주로 언급되었던 얘기 같은데 일단 1인칭 액자 구성 소설입니다. 서두에 절필 후 다시 컴백한 작가 이야기를 시작으로 조마이 섬 얘기를 관찰자 입장에서 풀어냅니다. 소설 내 주인공 역할에서도 그저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보기만 할 뿐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윤춘삼, 갈바세 영감을 통해 저항의식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부각시키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일제시대 때의 순환, 이데올로기에 의한 첨예한 대립, 한국전쟁, 군사 독재와 민주화 운동까지 너무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희생되어 왔습니다. 반면 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권력은 계속 주인을 바꿔가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 희생시켜 왔습니다. 현재 조마이 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적어도 아직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